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7개 주요 정당의 정책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부동산 현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주제인 만큼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의 모습 리포트로 확인하시죠. 지난 2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8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제5정책조정위원장, 자유한국당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 바른미래당 최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 정의당 신장식 사무총장, 민중당 김종훈 상임공동대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등 7개 정당의 정책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세제, 금융소득과세 등 사회 현안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당정책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실시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KBS 김진수 해설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KBS와 MBC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정당정책 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하여 각 정당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제6회 대한민국 선거 사진대전의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대한민국 선거 사진대전에 접수된 작품은 총 4,547편으로 지난 2일과 9일 일반 심사, 그리고 11일 특별 부문 심사 등 총 3번의 심사로 154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일반 부문 대상의 영예를 얻은 작품은 이호인 씨의 미래 유권자의 호기심으로 선정됐으며 최기호 씨의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빠짐없이 꼼꼼히와 공형주 씨의 바쁘다 바빠 투표함 나르기, 안상은 씨의 아내의 첫 선거가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언론 부문에서는 동아일보 전영한 기자의 나도 빨리 한 표 투표 선행학습이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뉴스일 손영원 기자의 하늘에서 펼친 6.13 선거 꼭 투표하세요가 최우수상으로 경향신문 정지윤 기자의 같은 장소 다른 지역구, 세계일보 남정탁 기자의 징검다리 건너는 미래 유권자들이 각각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대상 선정자에게는 중앙위원장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고 최우수상에는 중앙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이, 우수상에는 중앙위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 등 모두 4,4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제6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의 시상식은 7월 26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수입 지출 내역이 공개됩니다. 공개 대상은 제7회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중 선거 비용에 해당하는 수입 지출 내역이며 오는 10월 22일까지 공개됩니다.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시행되는 선거 비용 수입 지출 내역 공개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치관계법에 대해 교육하고 의정활동 실무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선진 정치 문화를 조성하는 정당사무처 간부연수가 실시됩니다. 정의당 지방의회 의원 및 보좌진 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20일과 21일 1차 연수 실시에 이어 오는 27일과 28일 2차 연수로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건전하고 올바른 정당의 역할 수행과 발전을 위해 정당 사무처 간부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2018년 하반기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를 결정하고 공지했습니다. 4월 11일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신문, 잡지, 뉴스통신 등으로 새로 등록한 43개사를 비롯해 4월 10일 이전에 등록된 정기 간행물 35개사와 기존 제외사 가운데 재운영되고 있는 11개사를 신규 심의 인터넷 언론사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제7회 지방선거를 대비해 5월 10일 결정한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 가운데 지속적인 보도 업데이트, 개편 등의 사유로 일시 운영을 중단한 47개사를 심의 대상 인터넷 언론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신규로 지정된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공정보도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내 아이파크 2차 관리규약 개정 투표 등 41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36,337명입니다. 혹시 K보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거나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 투표가 진행이 되고 결과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데요. 선거의 모습을 바꿔놓을 K보팅에 대해서 한보선 아나운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선거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선거 상식의 한보선입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일상에서 얼마나 경험하고 계신가요? 대통령 선거, 총선 등 공직선거부터 아파트 임원 선거, 학교 학생회장 선거까지 우리의 일상 다양한 곳에서는 이처럼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생활 속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선거가 조금 더 새롭고 편리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직접 유권자가 투표를 하러 가야 하는 기존 선거 방식과는 달리 직접 투표소에 방문 투표를 하지 않고도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바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3년 국내에 처음 선을 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우리 생활 속 크고 작은 선거에 정확하고 편리한 투표 참여, 선거 관리 업무의 효율, 투표 참여 제고를 위해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온라인 투표 홈페이지 www.kvoting.go.kr에 접속해 이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시군 선관위로 해당 선거가 배정이 되는데요. 배정이 완료되면 배정받은 구시군 선관위와 협약이 체결되고 이용 승인 처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승인이 완료되면 선거가 개설되게 됩니다. 선거 당일 선거인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거 정보를 조회한 후 로그인을 하고 본인 확인이 되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투표 시간이 종료되거나 선거인 전원이 투표를 완료하면 개표가 진행되고 개표 결과는 선거인에게 URL 형태로 전달되게 됩니다. 중앙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선택 투표는 물론 다양한 대안 투표 방식을 지원합니다. 안건과 후보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선택할 수 있는 찬반 투표, 안건 또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택 투표, 안건 또는 후보자의 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순위 투표, 안건에 대한 척도를 선택할 수 있는 척도 투표, 안건 또는 후보자에게 점수를 입력하는 점수 투표 등 선거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이 밖에도 다양한 이점이 많습니다. 선거인에게는 편리한 투표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표 결과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용기관에게는 신속한 투개표 관리뿐만 아니라 기존 선거에 비해 선거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2018년 6월까지 총 3,788건의 선거를 지원하였으며
번거롭고 복잡하게 여겨지던 선거를 편하고 쉬운 선거로 선거 문화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이는 투표율의 변화를 통해 더욱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11월 고신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지원했는데 2016년 같은 기간 치러진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율이 59%였던 반면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 2017년 총학생회장 선거는 78%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투표 이용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존 10에서 20%대이던 투표율은 온라인 투표 도입 후 50%에서 60%로 상승했는데요. 무엇보다 1인당 선거 비용이 5,000원대에서 최소 770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은 여러 선거에 있어서 저조한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의 결여, 투표 결과의 왜곡 등 부정적인 인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 보다 적극적인 활용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을 더욱 활짝 피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선거상식 한보선이었습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7월 셋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훈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지난 7월 17일은 제헌절이었습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근간이 된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올해는 헌법이 제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됐던 역사 속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그토록 바라던 해방을 맞이했지만 1948년까지 3년간 미 군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 정부를 수립하기로 했으나 소련의 겁으로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가 실시됐으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헌의 시작은 성공이었습니다. 198명의 제헌 의원들은 5월 31일 옛 국회의사당이었던 광화문 중앙청 중앙홀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헌법 제정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6월 3일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했고 헌법기초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유진호와 행정연구위원회가 합작해서 마련한 안을 원안으로 하고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유진호 박사의 헌법기초회고록에 따르면 제헌국회는 바이마르 헌법부터 중국 헌법까지 세계 각국 헌법을 참고해 1차 초안을 작성했다고 하며 헌법 초안은 6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으며 세 차례 독회를 마치고 7월 12일 대통령 간선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헌법 제정을 주도한 유진호는 제헌 헌법을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손색이 없는 훌륭한 헌법이자 당시 우리의 정치 문화적 수준에 비해 월등히 전진적인 헌법이라고 평가했으며 제헌의회 헌법기초위원장 서상일은 헌법이 우리나라 국가민족의 만년 대계의 기초를 정하는 기본 법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1948년 7월 17일 이승만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서명하고 공포했는데요.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가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주 독립국가임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남한 단독 정부를 전제로 만들어진 헌법이라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초석을 튼튼하게 놓았다는 점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 8월 15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며 12월 12일 유행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발적인 의지로 제정, 공포된 헌법은 대통령의 주도하에 6번, 국회 주도하에 3번, 총 9번의 개헌이 이루어졌으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대립이 있었던 이번 개헌안은 무산되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와 개정의 역사를 통해 헌법의 역사를 만드는 주체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황금의 나라, 또 국호보다 버마라는 단어가 더욱 친숙한 나라, 바로 미얀마인데요. 수십 년간 군사 독재와 민주화 항쟁을 겪어낸 미얀마에서 정부와 맞서 싸우며 민주화 운동을 진행한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웅산 수지 여사인데요. 민주화 운동으로 2010년 가택연금이 완전 해제되기까지 집 밖을 나갈 수 없었던 미얀마 아웅산 수지. 그녀가 처음으로 가택연금 됐던 1989년 7월 20일, 역사 속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아웅산 수지 여사는 1945년 6월 19일 미얀마 독립의 영웅인 아버지 아웅산과 복지부 장관 등 고위직을 지낸 어머니 킨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웅산 장군은 1886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얀마를 독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1947년 정적에 의해 암살당하고 아웅산 수지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따라 외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인도 델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이후 영국인 마이클 아리스와 결혼해 2 아들을 낳았는데요. 당시 미얀마는 1962년 쿠데타 이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군사 정부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3월 랑군의 어느 찻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큰 싸움이 있었고 그 주도자 중 한 명이 아버지가 정부의 고관이라는 이유로 방면됨에 따라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군과 경찰은 시위대를 체포, 호송하는 과정에서 41명의 학생이 질식사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8년 8월 8일 전 국가적 민주화 운동인 8888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영국에서 평화롭고 평범한 생활을 하던 아웅산 수지 여사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병간호를 위해 귀국했다가 이를 목격하면서 민주화 투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해 8월 26일 양곤의 쉐다곤 사원 인근 공원에서 50여만 명의 시위 군중이 모인 가운데 아웅산 수지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으며 국부의 딸이자 군부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인들의 군부 독재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타개하고자 노력했는데요. 미얀마를 일당 통치하던 사회주의 계획당에 다원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고 미얀마 민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야당 세력을 망라한 민주주의 민족 동맹을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로 약속한 미얀마 군부는 계엄령을 선포. 시위를 벌이던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눴으며 시위대를 완벽하게 진압하고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섰던 아웅산 수지 여사를 1989년 7월 20일 첫 가택연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1991년 군부 독재에 맞서 비폭력 항거를 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에도 1999년 남편이 사망했을 때에도 집 밖을 나갈 수 없었는데요. 아웅산 수지 여사는 2010년 말 가택연금이 해제됨에 따라 2012년 4월 하원 의원에 당선되며 제도권 정치 생활을 재개했고 2015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연합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미얀마의 군부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끝없는 탄압 속에서도 아웅산 수지 여사가 지키고 싶었던 미얀마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 꼭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논문 공모를 실시합니다. 정치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공모는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선거와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주제라면 공모 가능하며 선거 정치제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에서 강사 또는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 사회과학 관련 박사학위 과정자, 선거 정치제도 관련 전문가 또는 일반 시민이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공모 논문은 총 10편이며 논문 제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10월 31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정치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줄 연구 논문 공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13일까지 접수가 완료된 6.13 지방선거에 참여한 시도 정당, 정당 선거사무소, 후보자 및 그 후원회와 연간 모금 한도액의 2배 모금이 가능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보고 자료의 공개가 진행됩니다. 해당 내용은 20일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3개월간 전국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되며 사본교부 및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시에는 상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선거 비용은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흔히 헌법을 법 위의 법이라고 말을 하죠. 지난 7월 17일은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70번째 제헌절이었습니다. 70년 전인 1948년 7월 우리나라 국민들은 총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통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했는데요. 몇 해 전 국경일인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제헌절이 지니는 숭고한 의미를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빨간 날의 여부를 떠나 제헌절쯤에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제헌의 뜻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한국 선거방송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